그래야 되나요? 세대 차이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다음 세움 2를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이광기 씨가 2주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러게요. 아메리카 갔다 오셨잖아요. 아메리카 중에서도 나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나성. 네, 나성이었고. 네, 나성이라는 말 아시죠? 예. 아마 우리 다음 세움 2에 우리 보시는 우리 청년들은 예. 나성이라는 잘 모르실 모를 수 수도 있을 있죠. 모르죠. 그럼요. 이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낯성에 가면은 편지를 띄우세요. 그렇지. 알아요? 이 노래만 알아요. 아, 그래요? 노래가 아는구나. 예, 나성이 어딘지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지금도 아직. 라가 뭐예요? 라. 라요? 영어로. LA? LA. 성은 뭐예요? 성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LA 저는 모르는 거를 할게요. 목사님 나이를 속이시면 어떡해요. 예. 그나저나 저는 빅토리시잖아요.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와서도 좀 사실 저는 그곳에서 이제 그 한인 교회 여러분들을 많이 어땠어요? 뵙고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박미선 씨하고 같이 가서 네. 이제 거기서 지구촌 가난한 아이들을 또 돕기 이때 위해서. 돕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나도 예. 241명의 아이들을 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대단하네.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오니까 예. 또 기쁜 건 뭐냐면 뭐예요? 여기 분위기가 더 포근해졌어요. 동엽 씨도 또 와주셨어요. 예. 그리고 내가 갑자기 자리가 이상한 데로 와 있어. 왜냐면 두 명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서 오늘 옆에 앉게 된 거예요. 예. 아, 예. 근데 마치 커플룩처럼 오늘 입고 그래요. 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알갛게 저희가. 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아, 좀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저는 양말 예. 양말까지 좀. 아니, 젊은 애들 감각으로. 연말에서 빨간색이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 빨간색 좋아한다던데. 맞아. 둘 다죠, 둘 다죠. 오늘은 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성민 집사님이. 예, 말 잘하십시오. 네, 예. 오늘은 팔이 아프니까 팔이- 승질만 나빠져가지고. 네, 예. 괜찮으신 그냥 거죠? 빡 하면 갑니다. 예. 괜찮으신 거죠? 아이, 감사한 거죠. 네. 사실은 팔 다치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졌고요. 제가 제일 그랬던 건 나 이제 아무 데도 못 가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행 다니는 거 워낙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죠? 좋아하죠, 예. 좋아하죠. 근데 어떤 여행이 제일 좋아요? 가족 여행도 있고 혼자 가는 여행도 있고 막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예. 가족 여행은 뭐 가장 기본인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고 이제 나이가 이제 한 50 먹으니까 네. 이제는 가끔가다 이제 혼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혼자 가는 여행도 괜찮다. 혼자서 가는 것도 저는 요즘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미니 씨는? 네, 저도 혼자서 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요. 아, 혼자서? 그래요? 네, 그래서 뜬금없이 오. 한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가요. 훅 떠나요? 네. 힐링은 최고죠. 근데 나는 아직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아직 아기가 어려가지고 그쵸. 좀 더 아직은 좀 있다가 그렇지. 동엽 씨는 저도 뭐 혼자 가면 참 좋겠는데 저는 제 예. 아내랑 애들이 좀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좀 가고 저는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안 자기 가요. 앞으로 동엽 10년 씨가 몇 몇 년째 년째 됐죠? 방송한 지요? 아니 저기 결혼한 지 결혼한 5년 차 정도 됐어요. 5년 차. 아유. 왜? 왜 비쌉니까? 왜냐면 나도 옛날에 5년에서 10년 차에는요 예. 가족을 못 보내고 가죠. 싶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가족을 정말 보내봤어요. 맞다. 예, 진짜. 맞아요. 맞아. 보내봤는데 네.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감사하게 여행을 생각하겠습니다. 핑계 삼아서 몇 년을 떨어져 있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요새는 여행이 좀 달라져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몰캉스족이라는 게 몰캉스? 있어요. 몰캉스. 몰캉스. 몰래 하는 예. 여행. 몰캉스. 이거 모르세요? 예. 몰래 하는 여행 몰래 아니에요? 몰캉스? 몰래? 다 아무도 모르시지? 이미지가 나쁜 것 같은데. 몰래 아니에요. 가는 바캉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죠. 혼자 가는 바캉스. 아니에요. 몰. 쇼핑몰. 그렇지. 날씨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 특히 요즘 미세먼지도 많다 보니까 큰 매장으로. 그런 네. 단어가 새로 생겼어요. 국어 사전에 등장을 했대요. 아, 진짜요? 예. 신조어로 이제 그러니까. 등재가 되는데 몰캉스 같은 경우는 쇼핑몰에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 즐길 수 있잖아요. 거기 네, 즐길 거리 식사도 많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이네요, 그럼. 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죠. 그러네요. 그렇지. 날씨도 상관없이. 그게 몰캉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비행기 끊어서 가는 돈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모래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오는 그런 좋아요, 족들이 좋아요. 생겼대요. 야. 저희 찐캉스 갈까요? 찐캉스가 뭐예요? 찐캉스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찜해놓고 가는 거? 찐캉스? 찜질방? 맞아요. 아, 이거 이제 알겠네. 찜질방 또 있죠?
또 뭐 있어요? 호캉스. 호텔. 맞아요. 호텔 패키지로. 네, 저희는 찐캉스가 어울릴 것 같아요. 오늘 친해질까요? 아니, 친해져요. 지금 보니까 우리 6명도 지금 친해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친한데 사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른들하고 어디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엄마하고 어디 놀러 갈래? 그러면 내가 왜?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말대꾸 이렇게 뭐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없잖아요. 요새 애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부모님이 가자 하면 따라가고 그랬던 세대가 지금은 내가 싫으면 안 하는 세대도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엄마하고는 좀 불편한데요. 예. 남의 집 엄마들은 좋아해요. 남의 집 엄마는 그렇게 나한테 잘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엄마들은 잘해주니까 좋아하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애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갑이니까 그렇게 재밌어하지. 놀러 가면 안 재밌을 수도 있어요. 예. 아, 여기 이 안에서도 가불이 이 안에서도 있나요? 갑이니까. 그래요? 우리 집 아들하고 똑같은 얘기. 우리 집 아들하고 맨날 갑 제가 아닙니까? 제가 불교 방송 가봐요, 뭐 터지나. 그렇지, 그렇지. 네네. 자, 재밌게 그러면은 여기서 예. 불교 방송 얘기도 나오고.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자유로워야 사실 속에 담아두지 않아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얘기를 터놓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어떻게 네. 보면은 아이들의 숨통을 옥죄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한 달 만에 넥타이 빼고 왔잖아요. 아, 한 달 동안 예. 방송을 계속 모니터했는데 보니까 저 혼자 옥죄였다. 넥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이 집 주인인데 우리가 놀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예 그냥 완전히 다 벗고 나왔어요. 네. 진짜 애들하고 좋다. 같이 예. 편하게 만나려고.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최선아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요즘에 유행하는 인싸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싸템. 인싸템. 인싸템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인싸템. 인싸. 인간이 저도 인싸. 알고 있어요. 아이고 2주 이광기 씨만 모르는 모르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나는 잊어먹었지. 우리 나이 때 먹었거든 잊어먹었네. 그럼 저도 잊어먹은 걸로 할게요. 잊어먹고. 인싸 줄임말이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인싸? 거기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거 예습 복습 다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요. 인싸템. 인싸템이 뭘까요? 인싸템 아니고 글씨가 안 인싸템이요. 보이더라. 막 이런 갑자기 거. 이제 글씨도 흔들려요. 네, 제가 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네. 아웃사이더가 있고 예. 인사이드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요즘 유행하는 걸 좀 알아야겠죠. 요즘 유행하는 놀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아이들과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려고 오, 합니다. 007빵 아니겠습니까? 어머. 잠깐만. 그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남녀노소 다 귀엽게 만드는 아, 선아 씨가. 야, 쓰니까 어떻게 저거네. 귀엽네. 어머 기능을 벌써 아셨네요. 어머. 아니 이게 내가 보니까 SNS에서 이게 요즘 막 그렇죠. 맞아요, 이거 맞아요. 되게 이게 있다고. 인싸템. 맞아요. 이게 인싸템. 맞아요. 이게 이름이 움직이는 토끼 모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얼마인 거야? 이거 하나 사가야 되겠다. 진짜 괜찮다. 아니 저기 여기서 가격을 가격을 얘기하는 게 물어봐요. 아니라 예. 자, 예. 이거 이거를 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노는 거냐면 예. 기차 끌려 오막살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 예, 예. 그때 기 할 때 왼쪽 귀를 올려주세요. 아, 왼쪽. 차할 때 때는 오른쪽. 응? 길려 오막살이 하고 칙칙폭폭이라는 예, 가사에서 예. 치게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이런 식으로 재밌다. 해보는데요. 기할 때 해야 누르고 되는데 차 할 때 왜 거 누르고. 차. 예, 자, 기차. 네. 시작. 기차 길려 자, 그러면 한 사람씩 한 명씩 해봅시다. 할까? 네. 자, 노래 그러면 노래 듣고 할까요? 아, 떨린다. 오. 야, 이게 너무 힘든데. 시기했으니까 이 정도 봐줍니다. 아, 봐주는 그래도 거예요? 잘하네. 야, 이광기 씨 야.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너무 싫어. 다 하시는 거 믿을 건 최선아. 선아 최선아. 씨의 짤 영상 만들어주셔야죠. 너무 잘 짤 영상. 어울려요.
그러니까. 우리 잘해야 돗자리 되는데. 엄청 돌아다니겠네. 자, 진짜. 그러면 너무 우리 귀여워서.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네, 자, 다음 세대 선아 씨. 대표 갑니다. 시작. 떨려. 기차 들려 포박살이 하기 잘도 잔다 칙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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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 소리 요란해도 하기 잘도 잔다 연습 많이 하고 왔다. 어렵네요. 아니 연습이라기보다 젊은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저걸 다 모자를 쓰고 요새 다니면서 이렇게 뽁뽁이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쟤들은 저런 걸 하면서 맞아요. 노냐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밌네요. 재밌네요. 남녀노소. 그리고 귀엽고. 맞아. 우리 딸은 이걸 쓰고 다니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근데 아주 유행이에요. 이거 하는 거. 젊은 친구들은 이 놀이에 대해서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제 기성세대가 이제 넘어가는 세대다 보니까 야 이거 만든 사람 대박 났겠다. 아 그걸 생각하는구나. 이게 아까 얼마나. 얼마야? 얼마나. 경제 처음 들어가네. 이 순수성이 다 떨어졌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노는 걸 보면서 그냥 인정해주면 좋은데 못마땅해 하거나 네. 편견을 갖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편견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냐 견해를 가지는 태도를 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편견 때문에 상처받은 뭐 목사님은 너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맨 마지막에 여쭤보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 역할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악역을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조금 내가 뭐 발언을 좀 잘못했다거나 특히 요즘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짜져 있는 대본에 의해서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네. 하지만 요즘은 이제 리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많으니까. 보니까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네. 방송하는 사람들도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방송이려니 생각하고 봐주면 되는데 제 말 실수했니? 그러면서 그거를 거의 꼬투리 댓글로 잡고. 장난 아니게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하면 네. 그 연예인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댓글로 자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음. 연예인들이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다는 거를 많이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민희 씨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방송했으니까 그리고 이미지가 똑순이라서 뭐 헛짓하면 어머 똑순이가 그런 것도 못해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그 같아요. 떡술은 늙어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네. 정말 애기처럼 귀여워야지. 늙지만 아시겠죠? 편견. 요즘 안 늙었잖아. 그래서 안 늙더라고. 그러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생 편견 속에 갇혀서 사는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억울할 때는 이제 뭐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저는 3,000원이라 들어서 3,000원을 냈는데 원래 4,000원이었어. 그러면 알고도 1,000원을 깎으려고 제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오해하시면서. 알만한 사람이 왜 이래 그러는데 아, 네? 저, 되게 무한하지. 네, 못 알아들어서 3,000원 낸 건데 약간 좀 그런 섭섭함. 동엽 씨는 네. 어떤 편견이 있어요? 아 근데 편견하면 개그맨들은 뭐 밖에서도 웃기니까 네. 집에 가서도 웃길 거다. 그래서 제 아내조차도 오빠 엄청 웃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왜 집에서는 그래. 왜 친구가 웃기지 않아 그런데 그래. 저는 말하고 싶은 게 입금이 돼야 웃기죠 저희도 그렇죠. 쉽게 못 웃깁니다. 예. 저는 돈 들어야 웃기고 하는데 예. 지난주도 사실 출연료보다 제가 많이 웃겼어요. 그래서 좀 후회스럽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웃겨 나왔어. 출연 더 주는 것도 제작진 아닌데.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없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발을 쫑짜 쓰면서 방송을 하세요. 오늘도 예. 지금 출연료만큼 했어 지금. 아, 그래요? 지금부터 침묵 시위합니다. 좀 더 해도 돼요. 아 조금 더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 네. 사실 편견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닌가. 네. 그 아이들이 옷을 이상하게 입으면 네. 찢어진 청바지도 싫어하죠.
지금은 좀 낮았지만 맞아. 예전엔 예. 찢어진 청바지, 또 모자 쓰고 오는 거, 모자는 아직도 슬리- 혼내시더라고요. 슬리퍼 신고 오는 거, 예. 또 양말 안 신고 오는 거. 그리고 사실 또 여기 좀 잘려진 옷들, 여자분 나시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소매 없는 옷. 아직도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있고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아직도 좀 있죠. 그게 편견인가요? 아니면 예의인가요? 저는 약간 헷갈리는데요.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예. 교회에 올 적에는 그래도 좀 갖춰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이니까 짧은 핫팬츠를 입고 교회를 가면 너 뭐 옷 없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입장에서. 왜? 그래서 아니 너무 짧은 거 같아가지고 이상해?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아니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마치 꼰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하나님 뵈러 가지 그 주변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교회는 근데 그- 주변의 네. 시선이 예. 그 옷에 일단 한 번은 빼앗기거든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속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오면 네. 예배드리다가 글로 시선이 시선이 가죠. 가니까. 많은 남자들이 네. 시선이 글로 그럼요. 가더라고요. 시험을 당하게 네. 하는 그럼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도 그분들을 태신자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분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중요한 거니까 자기의 거를 고집하다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며 그때부터 배려도 들어갈 수 있고 예의도 들어갈 수 있고 사실 어린애들이 벌써 어른들 신경 쓰고 남들 신경 쓰면 그건 다 큰 거죠. 애들은. 그렇죠. 근데 교회 예. 반론이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아는 분은 모자를 쓰고 너무 초췌한 상태로 교회를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그날 전날 한숨도 못 자고 거의 예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그냥 자려고 하다가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그래도, 교회 들렸다가 가자라는 생각에 모자라도 어떻게 쓰자 해서 모자 쓰고 간 건데 이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아유 뭐 모자를 쓰고 왔대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이고. 뭔가 옷차림이나 이런 부분이 신앙과 연결된다고 맞아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옷차림을 가지고 이러고 오면은 신앙이 얘는 아니야. 얘는 그냥 온 애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관념이 깨진 게 임윤택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예요. 윤택이를 만났는데 왜 교회를 한동안 떠나 있었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제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리더십이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들 힙합 이제 연습이 끝나고 교회 갈래 그랬더니 애들이 한 4-5명이 따라왔대요. 그래서 따라와서 같이 교회를 딱 들어가는데 목사님 아드님이 그 앞에서 딱 아이들을 세우면서 니네 그 거지꼴로 교회 다니는 그래? 안 되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가 교회를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말 한마디 던진 거에 아이들은 교회를 떠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된 거죠. 사실상 요즘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평일날 아이들이 교회를 잘 안 와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른들이 교회 와서 있으면 공부 안 하고 노는 줄 아는 거야. 원래 우리 그 시간에 애들 딴 데서 다 놀거든요. 근데 요즘 많은 어른들은 애들이 교회 와서 있으면 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놀아도 되고 교회에서 자도 되고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니들 학원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 안 가면 문제아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밖에서 문제 일으킨 것보다 교회에서 먹고 사실 그런 힙합하는 친구들이 그렇죠. 교회 와서 먹고 교회 선생님 만나고 교회 선후배들을 만나야 믿음 안에서 사실은 바른 꿈을 꾸고 그럴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어른들의 편견이 그런 거 하면 문제하고 그- 또 사실은 사고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정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단정하고 깔끔하고 잘 차려입은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너무 좋아를 하시면서 모범생인 모범생 것처럼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예. 교회 오빠. 교회 네. 오빠. 그게 예. 편견인 것 같아요. 편견인 거예요. 예. 근데 걔네들이 실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교회 올 때만 정갈하고 바깥 세상에서는 따로 옷 입고. 따로 노는 네. 거죠. 네. 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만 너무 점수를 먹이는 게 아닌가. 저도 이번에 조금 약간 제가 가진 편견 때문에 반성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연예인 그 합창단에 네.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멋을 많이 부리잖아요. 근데 찬양 연습이나 중간에 예배 때나 보면은 저희는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 보고 있다든지 뭐 핸드폰을 예, 기껏해야 예, 예. 보이는 건데 계속 이렇게 거기에서
얼굴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 예, 예, 노래 예. 부르면서 예, 이걸 예. 부르고 있는데 그 지도하시는 분이 그걸 그냥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옛날 사람이라 어떻게 그 예배 시간에 계속 이러고 있는 걸 두시나 했더니 그렇게 편안하게 하니까 매번 그 자리에 애들이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제가 반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어느 때 어느 타이밍에 얘기를 해줘야 맞아요. 되나라는 고민을 우리는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편견을 많이 가지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조폭, 맞아요. 또 사기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녀요. 꼭 교회, 그러니까 조폭 영화를 보면 예. 범죄와의 전쟁 영화 있어요. 범죄와의 전쟁. 네. 그 부제목이 나쁜 놈들 전성시대예요. 네네네. 근데 그 영화에서 제일 나쁜 짓을 하는 제일 큰 어른이 교회 어른이에요. 영화에서 나와요.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제일 나쁜 사람이 제일 나쁜 어른을 만나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나쁜 놈들 전성시대인데 제일 나쁜 놈이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왜 꼭 나쁜 사람 말할 때 교회를 두냐.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 교회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라고 예. 갈 때까지는 예. 그랬던 나쁜 사람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랬던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컨닝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서.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예전에 이상해서. 내가 믿음이 정말 많이 없었을 예, 때 예. 너무 믿음이 없었을 때 그러다가 네. 변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아 씨 기성세대들이 이제 우리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조금만 이해해줘라. 조금씩 이해 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성미 씨가 말씀하신 것도 맞는 정답이고, 그렇죠. 내가 보니까는 우리 선아 씨도 한 얘기도 맞는 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편견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좀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늘 준비하는데 이원 생방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교회형들에서 랩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데이빗, 그리고 본명은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튼 바이 라이노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천 힙합과 스포큰 워드를 하고 있는 이창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좋아하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실용음악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김주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지금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신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서울장신, 제가 재학 가고 있는 서울장신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교구나. 예. 자, 그렇다면은 세 분 분위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일단 좀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음악을 하는지 힙합해요? 네, 저희 힙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럼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조금만? 본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렇게 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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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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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의 열기에 마 프로필은 바뀌어버렸고 내가 목숨 걸었던 내 것들은 내려놓았어. 지난 몇 년간의 수련내 날 바꾸지 못하고 그럼에도 날 이 자리에 불러놓았네. 은혜를 구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랩인데 거의 아멘. 찬양이네요. 아멘. 아멘이네. 내가 내 것을 모두 내려놨네. 딱 그 부분만 알아들으셨죠. 그분만 알아들었어요. 멋있어. 아니 세영 씨 처음에 이 랩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랩으로 그런 거를 하냐고 좀 약간 편견 그래. 같은 거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랩도 있었지만 이제 제 삶에 사실 힙합이라는 게 장르거든요. 그래서 힙합이라는 건 장르인데 사실 제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 그 걸음걸이라든가 막 이제 뭐 랩뿐만이 아니라 그런 옷 입는 거라든가 제 그런 모든 행신들, 제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저를 이렇게 저를 그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는 제 힙합을 저한테 중요해서 그것을 계속 좀 상관하지 않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편견들이 많잖아요. 사실 랩도 하고 막 그러다 보면 남들의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받았던 상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런 편견들에 먼저 맞서기 전에 기도로 준비했던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먼저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그런 편견들과 마주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와 기도했을 때 제 태도들이나 마음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런 기도들은 또 단순히 저에게 그런 편견의 시선을 비추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크리스찬들 안에서마저도 이렇게 팽배한 그런 편견들, 전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주영 씨, 작가님 수준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이창수 전도사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우리 전도사님 하면 그 전도사님의 그 교회의 그 레귤러가 그 규격이 딱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그렇지. 맞아요. 근데 그 규격을 벗어나서 또 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교회 쪽에서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싹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잘 어떻게 좀 고민하시고 또 버텨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신학교에 가고 나서 그런 이렇게 오해나 편견들 때문에 힙합을 이렇게 듣거나 이렇게 하는 걸 멈췄었거든요. 그런 시간이 6년, 7년 동안이었는데 뭐 그동안 군대도 갔다 오게 되고 교회 사역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20대 후반 들어서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좋은 기회들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시도들을 해보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저도 20대 초반의 그 기억들이 저한테는 상처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다음 항상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진통들을 겪는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 내용들이 랩 라인이 나오고 뭐 그런다고 하시는데 진짜 맞나요? 예, 그게 저도 이렇게 6년, 7년 동안을 제가 힙합을 안 듣고 안 했다 말씀이 드렸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 안에서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서 수양록이라고 일기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라임을 맞추고 있고, 이렇게 교회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낙동강 그 뚝을 따라서 걸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뭐 되게 랩처럼 하고 있고, 그런 제 모습이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랩이 아니야. 언어로 추는 탈춤, 얼굴을 내가 아냐. 누군가의 아픔 뒤로 숨어서 펜을 잡고 쓰고 있는 나. 내 패를 쏜난 세상 모든 슬픔야. 글 쓰는 코뿔 속 시작은 내 펜에서 누구도 생각 못한 기발한 람들과 스토리. 나는 멜랑콜리 이건 우울증 아니야. 병이 아닌 사명. 상처없는 마데카 소리 되고 싶어. 햇살 뜨겁다면 파라솔이 돼서 파라도처럼 F코드 읽고 있어. 이건 영혼 켜는 바이올린. 울고 있어. 누군가 말했지 왜 그런 가사 쓰냐고. 우울한 이야기들만 계속 만드냐고. 이건 내가 만드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종이 위로 떨어진 신의 눈물이야. 너무 잘하시네. 큰일 날 뻔했네. 네, 너무 잘하시네. 네. 어쨌거나 이 기성세대들이 지금의 복장이나 모자를 썼잖아요. 옷차림이나 그다음에 힙합을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예, 본인의 입장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저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런 복장들은 저희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분들이 어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처럼 똑같이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그저 그렇게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나쁜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연결해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다음에는 저기 스튜디오에서 한번 만나요.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에 충격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나누는 게 어떤 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닌가. 30년 전, 네, 거의 네. 40년 전에 늘노래 선교단이 예. 드럼이라는 악기로 찬양 앨범을 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공연을 하러 교회를 가면 드럼이라는 사탄 악기를 가져왔다고 그렇죠. 마귀 예, 악기를 예. 가져왔다고 교회에서 막 진짜? 쫓겨나기도 쫓아냈죠. 하고 예. 드럼을 막 버리기도 예, 하고 예. 공연하러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된 드럼이 지금은 5만 9천 개 교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친구들의 음악도 많은 어른들이 보기엔 니들 그거는 세상 음악이야. 그건 하나님의 음악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 음악으로 다음 세대는 복음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 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 때 비트 주세요. 다음에 랩으로. 제가 보기엔 오늘 보너스까지 받은 것 같아요. 오늘 보너스까지 아니, 받았는데 그럴 것 지금. 같아요. 좀 많이 교회를 떠나갔던 청년들이 이런 친구들이 그 무대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근데 어른들이 좀 된다면 나쁘다. 너무 좋아요. 어른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네. 회의는 저렇게 해요. 네. 회의는 저렇게 해서 당회가 통과가 돼. 내가 장로된 근데 거예요? 정작 진짜 예배가 되면 어때요, 선아 씨? 청년들이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막 받아주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규제가 있죠.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죠. 어른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양 정도만 보여드리고 만약에 저 차림으로 교회에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다들 어르신들이 이렇게 쳐다보시. 저는 저 차죠. 친구들이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 게 그 교회의 시선으로부터 자기의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고 근데 저런 경우는 진짜 드물다고 봐야 돼요. 자기의 색깔을 버린다거나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죠. 네. 교회를 떠나게 네.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고민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고민 상담을 좀 우리 동엽 씨가 네. 읽어주시죠. 네, 제가 또 예?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유학 청년입니다. 예, 대학에서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 전도를 받게 됐고 교회 나간 지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처음 교회에 갔을 때 저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야, 할렐루야. 베트남에서 왔다고. 아이고 네. 이쁘게 생겼네. 잘 왔다, 잘 왔어. 웰컴 투 코리아야. 어? 웰컴 투 코리아. 네. 그래. 아버지, your father. 네, 어? 네. 뭐 하시노? 네. 아버지. 아버지 베트남에서 자그마한 쌀국수집 아유. 하나 합니다. 이러 좀 네. 저 자그마한 쌀국수. 아유, 속상해라. 좋아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 세상에 거기서 그렇게 쌀국수 집을. 아유, 필요한 거 있거나 도와줄 거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어려워하지 말고 네. 내가 네. 주님의 사랑으로 뭐든지 해줄 테다. 아 근데 어? 근데 조금씩 죄송합니다. 네. 아, 대본 좀 숙지하세요. 그렇게 하기가. 출연료 좋잖아요. 네, 이거 나레이션인지 정확히 표시를 해줬어야지. 네. 그런데 조금씩 그 관심과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갈까요? 좋아요. 그럼 뭐 먹을까요? 오늘은 제가 아, 쏘리 하다가 아니, 그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아, 괜찮아. 아니 또 뭔 죄야. 우리가 다 사랑으로 다 품어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우리 동엽 형제 그 지난번에 말 네. 들어보니까 네. 고향에 그 먹을 거 없어갖고 뭐 개미 퍼먹었다고 하더라고. 개미 동엽 형제 생각해서 네. 우리가 진짜 맛있는 거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아니 그게 아니고 개미 퍼먹어 이거는 유행어 엄청 이동엽 씨라고 재밌는 사람 해도 재밌어 따라하고 저는 베트남에서도 고기 많이 먹고 이러는데 이거 진짜 얼마나 가난하면 개미를 먹었어, 그래? 그게 이렇게 이럴 쥐요, 이를 어쩌면 아니, 좋아, 이게- 세상에. 고기 비싸, 여기가 얼마나 고기 비싼데. 동엽 형제 부담스러우니까 동엽 형제 건 내가 낼게. 괜찮아. 내가 여유가 좀 있어. 매번 이런 식인데요. 저 정말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도 안 부담스럽거든요. 저희 부모님 베트남에서 자그마한 쌀국수집을 10개 운영하시고요. 네, 한국에도 자그맣게? 진출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면 무조건 가나 할 것 같다는 편견, 그리고 사랑을 가장한 동정 정말 싫고 부담스럽습니다. 저 이런 교회 계속 다녀도 될까요? 야 정말 지금 베트남 그래. 청년이 온 거네요. 한국으로 유학을. 이 동정, 네. 이 동정이라는 게 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를 좀 다녀보고 네. 해외 아이들을 만나보고 네. 그리고 제가 거기서 한 나무를 하나 찍게 됐어요. 네, 찍었는데 하나는 죽은 나무고 하나는 잎이 풍성한 나무인 거예요. 네. 근데 저 가난한 게 과연 저 아프리카의 모습일까? 아니면 풍성한 게 아프리카의 모습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너무 하얀으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거는 동정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공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는 사람들 우리가 밑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안 좋더라는 거죠. 네. 근데 꼭 해외까지 안 나가더라도요. 예. 한국에 있는
우리 개그맨들 요즘 개그 프로가 없잖아요. 예. 그럼 상당히 힘든 줄 압니다. 예. 이게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뭐 아주머님들이 아유 요즘 TV도 안 나와서 어떡해. 네. 밥은 먹고 다니니 하면서 엄청 예. 불편한데 그분보다 제가 잘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 그 뭘 줄 때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 혹시 제가 잘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막 들고. 예, 그분이 생각하는 대로 또 살아야 되나,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배신감 나중에 느낄까 봐.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그러면서 왜 도움받았어?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다음 세대가 늘 걱정이 되는 게 예. 쉽게 말하면 수능 끝나고 대학에 붙은 친구가 있고 떨어진 친구가 있어요. 네. 재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재수를 하거나 대학에 떨어지면 불쌍한 줄 알아요. 예. 슬프고 안 된 줄 알아. 아니거든요. 예. 재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고 예. 그 친구는 그 생활을 통해 또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막 웃고 신나면 넌 재수한 놈이 왜 웃고 있어? 야, 너는 대학교 떨어진 놈이 왜 웃고 있어? 그 주부에다가 광고도 안 해줘요. 붙은 사람들은 광고를 해주는데 그거 진짜 아니라고 그거 하는 좋지.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나라 명문대학 들어갔다고 현수막 좀 안 걸어주는 진짜? 거야. 맞아. 제일 싫어. 학원이나 네. 학원은 돈 받았으니까 걸어주는 거지만 그치.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500명이 졸업했으면 500개를 걸든지 그렇지. 아니면 왜 하나만 거는 거야? 나 또 흥분하네. 이거는 다음 세움 2 방송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요. 네, 이 이걸 CBS 온 전체에서 국민적으로. 그거는 올 연말에 편견이에요. 전국에 있는 교육부에다가 이걸 탄원서를 내더라도 이걸 우리 관철시켜야 됩니다. 괜히 이거. 그런 아이들한테 힘내 소리도 하지 마시고 네. 어떡하니 소리 하지 아니, 말고 그냥 박수 쳐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그럼 그게 똑같이 예수님의 대하면 방법 되는 아닐까요? 거죠. 맞아. 그런데 유별나게 음. 그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불쌍하다는 자기 그 어떤 틀 안에서 조금만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 되는 네.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는 선인지 네. 아니면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사랑을 전해주는 선인지 그거를 구분을 잘해야겠네요. 네. 도움을 주고 싶다, 줘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음 세대들보다 우리가 사실은 정신을 차려야 조금, 돼. 예. 근데 요즘 거네요. 세대는요 멋있어요. 요즘 세대가 그 BY 얘기 많이 하지만 요즘은 사실 BY도 BY지만 네. 마미손이라는 분이 아주 또 대형 나와요. 히트를 치고 나와요. 있어요. 장갑 아닌가요? 마미손이라고 장갑 쓰고 나오시는 분이 네. 그분 가사가 요즘 다음 세대 이야기가 아주 폭발적인데요. 네.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한국 힙합 망해라 그래요. 노래 가사가 한국 힙합 망해라. 힙합 프로그램에서 한국 힙합 망해라 그래. 내가 무너질 줄 아냐. 너희는 날 떨어뜨렸지만 난 무너지지 않아. 난 포기하지 않아.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네. 엄청난 노래인데 지금 와. 나 처음 듣는 보정으로 오늘 보세요. 네. 근데 이게 요즘 다음 세대예요. 저는 사실 그 마미손의 가사처럼 네. 모든 편견 망해라. 사실 이렇게 망해라고 말하는 거 어린아이가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지만 요즘 세대는 말을 하죠. 요즘 세대는 편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른들이 대바라졌어? 예의가 없어? 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도 말을 하니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얘기했을 때 이놈들이 예의 없어? 버릇없어라고 하지 말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방송 마미손 보시는 장로님이 나오셔야 돼요. 네. 그거 한번 들어야 되겠네요. 네, 들으셔야 듣고 돼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목사님한테 저거 목사 아니야 이렇게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또 편견 갖고 네, 목사님 보고 편견 계실 갖고 수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저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말이지 뭐 이런. 아마 이제 CBS 전화가 올 것 같아요. 네. 확인 전화. 네. 거기 그 다음 세움 2에 나오시는 그 이상미 씨, 그 예. 왼쪽에 앉아 계신 분, 그분 뭐예요 직업이? 막 이러면서. 그런 편견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편견이 없어져야 네. 다음 세대가 CBS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와, CBS에서 우리 얘기를 해주네. 우리의 생각을 나눠주네. 그리고 어른들도 이걸 보면서 목사는 목사의 이야기, 장로는 장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모든 어른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이 네. CBS가 기독교 방송이지만 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오히려 기독교 방송이라는 편견 때문에 이 채널을 안 보는 친구들이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편견을 이제 다 부셔버려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 건 다음 세대들이 숨통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어른 얘기에 말대꾸해 이러는데
그 소통의 역할을 저희가 다음 세움 2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네. 목사님이 우리가 막 이렇게 어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치워주셔야 마무리. 돼요. 중요한 건 예. 다윗이 사무엘을 처음 만날 때 아예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막내고 어리고 네. 형들만 나갔어. 학벌 좋고 외모 좋고 모두 다 좋은 그렇죠. 7명의 형들이 나갔지만 네. 선택은 막내 다윗이 당하죠. 근데 하나님 말해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중심, 마음의 목사의 중심이 중요한 거고 네. 아이들의 중심이 중요하다. 네. 다음 세움 2는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보는 방송으로 아멘. 가지 않을까. 목사님 오, 맞으시네요. 좋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봅니다. 색깔이 어떻건, 뭐 마음이 어떻건, 옷 입은 게 어떻건, 저는 그거에서 좀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우시고 아이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는가를 좀 우리가 연구하는 어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